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5주차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주차의 내용이 4주차 투자론에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투자론에 이어나가는 겁니다. 복습하셨죠? 네. 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하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고요. 비율 분석법. 여기까지가 투자론이고, 그다음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이제 금융으로 들어가면 금융의 기초적인 용어라든가 개념들. 그다음은 고정이자율 저당. 이게 고정금리라는 뜻. 변동이자율 저당. 이게 변동금리라는 뜻.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다음에 저당의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 그다음 프로젝트 금융.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 제도. 이렇게 8가지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하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과 현금 수지는 같은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뭐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3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안 했네. 다시 취득, 운용, 처분. 근데 운용 단계 때 돈이 들어오고 처분 단계 때 들어온다고 그랬죠. 돈이 들어오는 걸 4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했죠? 현금 유입. 취득할 때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현금 유출.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갖고 따지는데 현금 유입. 그런데 유입이 운영 단계 때와 처분 단계 때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점이 달라서 최초 투자 시점으로 현재 가치에서 모두 합해야죠. 현금 유출 1억을 투자했는데 첫 번째 연도에 5천 투자하고 두 번째 연도에 3천, 세 번째 연도에 2천 이렇게 투자했다면 최초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해서 합해야죠. 그래서 현재 가치 줄임말 현가 할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금 유입은 들어오는 돈, 현금 유출은 나가는 돈. 현가라는 말은 할인한다는 거. 그럼 최초 시점으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현금 흐름인데 할인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들어온 돈의 현재 가치 합과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합을 비교해서 들어온 돈 쪽이 커. 그럼 투자 채택이요, 기각이요? 채택. 나가는 돈 쪽이 커. 그럼 투자 기각하는 겁니다. 그럼 같으면 왜 채택합니까? 같으면. 이건 분명하게 투자 안 하는 거 맞죠? 그럼 투자가 둘이 똑같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투자 채택의 기본적인 조건은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큰 건 무조건 투자하고 같으면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 채택의 기본적인 조건은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 유출의 현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자금은 기각.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함께 일컫는 말이 현금 흐름. 현재 가치였으니까 최초 투자 시점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였으니까 할인.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용어를 붙여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 가로 읽지 마시고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이렇게 입에 붙도록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순현재 가치법의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느냐? 순순해가 있습니다. 순순해. 첫 번째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순순해 세 가지는 할인 현금흐름 분석법에 들어간다. 그러면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어떻게 해서 따지느냐? 얘 빼기 얘, 이걸 빼기로 연결한 게 순현가법이에요. 순현가는 얘 빼기 얘, 이게 순현가고, 얘 나누기 얘, 이렇게 나누기로 연결한 게 수익성지수법이고, 얘와 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말하자면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순현가법은 뭐의 줄임말? 순현재가치법의 줄임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순현가법, 순현가는 순현재가치의 줄임말. 그러면 순현가가 뭐냐? 순현재가치를 줄여서 순현가라는데 영어로는 NPV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순현가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 다시요. 순현가라는 말은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 빼기로 연결한 게 뭐라고요? 순현가. 자,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순현가법, 두 번째가 수익성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그런데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는 빼기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빼기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A 빼기 B,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A 빼기 B. 그러면 순자 붙이고 앞에 걸 읽어요. 순 A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어요. 유효 총소득.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똑같은 개념인데 네 글자로 줄이면 영업소득이에요. 뭐라고요? 영업소득. 다른 말로 운영소득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말하는 영업소득이란 총영업소득이란 다 얘 말하는 거예요. 총영업소득은 줄여서 그냥 영업소득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뭘 빼느냐? 영업경비를 빼. 그러면 영업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자를 붙이고 앞에 거 읽으면 돼. 그리고 순영업소득이야. 순영업소득. 그래서 얘를 순영업소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가에서 현가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 돼? 순현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앞에 현가는 뭐냐면 들어온 돈이에요. 뒤에 현가는 뭐냐면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돈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그 뺀 거를 뭐라고 한다? 순현가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거를 순현가라 부르고, 그 순현가가 0과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얘에서 얘를 뺀단 말이죠. 그러면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똑같아. 얘 크기가 5인데 얘 크기가 5요. 그러면 걔는 얼마게요? 0. 그럼 빼기로 돼 있는 것에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의 크기를 비교한다 라는 말에서 둘의 크기가 똑같으면 0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게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뒤에 거보다 앞에 게 크다, 그럼 0보다 큰 거지. 근데 뒤에 게 크다, 그럼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므로 빼기로 연결된 것은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현가는 0과 비교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크기 비교할 때 어떤 건 0하고 비교하냐면 빼기로 돼 있는 것의 개념은 0과 비교하거든. 그래서 순현가는 빼기로 된 개념이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건데 둘이 똑같으면 0이므로 0과 비교한다. 그럼 0보다 크다는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 유출이 크다는 뜻. 유입이 크기 때문에 채택이요. 0보다 작으면 유출이 크니까 투자 기각이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면 다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우려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다음 또다시 현금 유입이라 그랬는데 현금 유입을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현금 유입.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에 의하면 현금 흐름을 이야기할 때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따질 때 현금 흐름은 운영 단계 때도 따지고 처분 단계도 따지는데 운영 단계 때 따지는 현금 흐름을 영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제가 유입 5개와 유출 4개, 유입 5개 손가락 이렇게 해서 유입 5개와 그 사이사이가 유출이라 그랬는데 유입 5개가 뭐죠? 총, 순, 전, 후였고 이 총은 무슨 총이죠? 가능 총소득, 이론적 총소득.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죠. 그리고 얘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이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유출로서 빼기가 있었죠. 그럼 유출도 빼기가 뭐였냐면 공, 영, 부, 소가 있었죠. 공이 뭐죠? 공실 및 불량부채, 영,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소, 영업소득세였죠. 그렇다면 이게 유입인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근데 이 유입에서 어디까지 계산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얘까지를 계산하죠. 얘가 뭐죠? 후가? 세후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죠. 이건 운영 단계 때 계산하는 것이고 처분 단계 때는 유입이 뭐였죠? 지분 복귀액 계산해서 매.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라인 맞추는 게 좋죠. 요 라인에 맞춰서 매. 그다음에 순, 그다음에 전, 그리고 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유출이 3개죠. 그러면 유출 3개는 뭐죠? 매미, 미, 자였죠. 여기서 매는 뭐죠? 매도 가격입니다. 매도 가격과 똑같은 말이 매도액입니다. 요거는 순매도 가격, 순매도액. 요거는 세전지분 목계액, 세후지분 목계액. 빠져나가는 매도경비, 미상환 저당잔금, 자본이득세. 어디까지 계산하냐면 후. 요게 뭐죠? 세후 지분 복귀액이죠. 그러니까 운영 단계 때는 세후 현금 흐름, 처분 단계 때는 세후 지분 복귀액. 결국은 세후까지 계산하죠. 그러니까 저 소득은 얘와 얘를 싸잡아서 세후 소득이죠. 소득과 똑같은 말 수익이죠. 세후 소득, 세후 수익까지 계산한다. 따라서 현금 유입은 세후 소득입니다.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드리죠.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글자를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굳이 리마인드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꽤 됐습니다만 어느 날 저걸 반복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뭐죠? 세후소득이요. 말투가 좀 이상합니다. 다시 뭐요? 세후소득이요. 다시 한번 말해 보실래요? 세후소득이요. 그분 이렇게 들은 겁니다. 진짜로. 네, 세후소득. 다행이야. 새우튀김이라고 안 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틈나는 대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세후소득입니다. 세후소득이 아니라 세후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 할인이라고 그랬죠. 할인할 때 할인율이 적용되죠. 그러면 할인할 때 할인율이 이자율이 할인율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구식률이 투자의 기업이니까 할인율로 들어갈 수 있죠. 그때 할인율로 뭘 쓸 거냐? 할인율로 뭘 쓸 거냐? 그 다음 또 하나 그 할인율은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투자해서 수익이 나왔겠죠. 투자해서 결과로 수익이 나왔겠죠.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나왔겠지. 언제나 투입과 산출을 따져야 되니까 투자액, 그 다음에 수익. 제가 여기는 수익이라 했죠.
그럼 이 수익은 무슨 투자액의 결과로 나오는 거냐 이런 것도 했었잖아. 그래 그럼 기왕이면 뭐 나온 김에 말을 해봐. 자 이렇게 되는 요 수익들은 무슨 투자액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총 투자액의 결과로 나온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수익은 무슨 투자액의 결과로 산출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의 결과로 산출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어쨌거나 투자해서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여기 나오는 이 수익을 다시 어떤 투자 대상에다가 투자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재투자라 그래.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발생했어. 학원에서 수익이 발생했어. 발생하겠죠? 그럼 다른 데 유출시키지 않고 요거를 우리 학원에 다시 투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투자라고 한다고. 학원 시설에 투자하거나 설비에 투자하거나 요걸 재투자라고 한다고. 재투자할 때 수익률 그게 바로 할인율이야 여기서. 그래서 할인율은 말은 할인율이지만 이게 수익률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미래가치 할 땐 수익률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재투자율 이게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할인율 재투자율 재투자 수익률입니다. 할인율 요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럼 제가 좀 전에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요게 줄임말이 뭐라고? 재투자율. 그럼 재투자 수익률은 뭐냐면 돈을 다시 투자할 때 수익률. 다시 어떤 투자의 결과로 수익이 발생했어.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발생했어. 근데 이걸 다른 용도로 유출시키지 않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데로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 다시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게 재투자 수익률. 줄임말이 뭐라고요? 재투자율. 그런데 이 개념은 할인율의 개념. 얘가 할인율로 사용되거든. 재투자율이. 그러니까 재투자율이면서 할인율인 순영가법에서 재투자율 내지는 할인율은 뭐다? 요구수익률. 그럼 순영가법은 순영가를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한다?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러면 요구수익률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순영가 계산 못해. 요구수익률이 몇 %라고 주어져야 돼. 그래야만 순영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는 어디서 우리가 다루냐면 3월 이후에 다룬다고. 제가 계산식을 보여드리면서 숫자로.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기초 개념을 배운다고 계속. 기초과정, 기본과정에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딱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넣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착착.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투자할 때 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이라 한다. 줄이면 뭐라고 한다? 재투자율이라 한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 때 현재 가치 하는 것을 할인한다 그러고 현재 가치 할 때 적용되는 율이 할인율이다. 그런데 할인율은 이렇게 요구수익률,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투자율 내지는 할인율로서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쓴다. 따라서 순영가를 계산하려면 먼저 요구수익률이 사전에 먼저 결정돼야 된다. 됐죠? 그 다음 투자의 결정입니다. 순영가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얘가 크다. 그러니까 투자 채택. 순영가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크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 그럼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나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순영가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서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PI라고 표시하는데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1과 비교하는데 확인 이렇게 나누기입니다.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나누기 원리 개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나누기로 표시할 때 사회과학에서 우리 부동산학 같은 사회과학에서 나누기를 표시할 때 위에 게 분자 밑에 게 분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자와 분모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더 중요한 값을 분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값, 그걸 어디다 쓴다고? 분자했습니다. 10개 중에서 8, 9개, 10중 8구라 그러죠. 10중 8구는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붙입니다. 이 명칭도. 그럼 10중 8구라 그랬으니까 10중 1, 2는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분자값의 의미를 따라갑니다. 그럴 때 유입과 유출 중에서 우리 수익성을 따지고 싶습니다. 유입과 유출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유입이 더 중요하게? 유출이 더 중요하게? 유출도 중요하긴 한데 유입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유입이 분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유출이 분모에 있습니다. 우린 투입과 산출을 이야기했죠. 투입과 산출 기억하십니까? 투자론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진리가 있다고 그랬고 투입 없는 산출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다 그렇게 축적되는 겁니다. 오늘 강좌가 5주차 강좌입니다. 5주차를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저한테 눈맞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중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집중도가 되게 좋은 분도 있는 반면에 되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다 하다가 어느 날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피곤하거나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한두 번, 그건 뭐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5주차 집중도가 떨어지시면 그게 다 투입입니다. 그런 투입들이 모여서 산출이 다 고만합니다. 그래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모의고사가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다시 한번 투입 없는 산출이란 없다. 요건 투입, 요건 산출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투입과 산출 중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투입이고 이거 산출이라고. 그러면서 지난 강좌에 투입분의 산출을 투자론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게? 세 글자. 투입분의 산출. 저게 1강좌 제가 말하기를 1강에서는 쭉 올라가서 제1주차 첫 번째 1강에서는 그거를 능률성이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능률성을 투자론에 적용하면 이게 투입분의 산출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수익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익성. 그러니 이게 투입이고 이게 산출이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말하자면 크면 클수록 수익성이 있는 거야. 수익성을 따지는 지수예요, 이게. 그래서 수익성 지수인 겁니다. 따라서 유입 분자에 들어갑니다. 유출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분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크기 비교할 겁니다. 두 개의 크기가 똑같으면 숫자 몇이죠? 1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되어 있는 것의 크기 비교, 방향 말고 크기 비교는 1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크기 비교와 방향 비교 얘기합니다. 방향은 같은 방향이면 양, 양, 반대 방향이면 양은 뭐보다 큰 걸 양이라 그래요. 0보다 큰 거 양. 그러면 뭐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분수로 되어 있는 어떤 개념이 있어. 탄력성처럼. 근데 방향을 이야기해. 그럼 0보다 크냐 작으냐 갖고 따진다고. 방향 이야기할 때 같은 방향 플러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수요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분수인데 0과 비교한다고. 근데 탄력성은 크기. 가격의 변화율이 크냐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냐 이럴 때는 1과 비교하지.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분수로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제가 크기라고 해서 방향이라고 했어요. 얘와 얘 중에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 그러니까 뭐와 비교해야 돼? 1과. 둘이 같아? 1. 그럼 1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가 큰 거죠. 분자가 크니까 수익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채택이지. 1보다 작으면 수익성 없는 거지. 투자 기각이지.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를 1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한다. 뭔 말인지 아셨죠? 이런 단순한 빼기와 나누기의 기본 원리만 알아도 맞추는 것들을 글쎄 이해를 안 하고 막 위니까 어떤 건 0하고 비교하고 어떤 건 1하고 비교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다고. 빼기는 0과 비교해. 크기 비교할 때. 그리고 나누기는 크기 비교할 때 1과 비교해. 그런데 크기지 방향이 아니야. 방향 비교할 때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면 양 0보다 크고 반대 방향이면 0보다 작고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많이 반복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크기 비교할 때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다 수익성 있음 채택, 1보다 작으면 수익성 없음 기각.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현금 유입이 뭐냐 이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세후소득입니다. 여기서 세후소득이라 하면 운영 단계 때는 세후 현금으로만 말하고 처분 단계 때는 세후 지분복계획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싸잡아서 다 세후소득 또는 세후수익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세후소득을 쓴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현재 가치 해야죠. 현재 가치 해야죠. 현재 가치 할 때 현재 가치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두 글자로 할까? 할인한다 그랬죠? 할인할 때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할인율이 뭐냐? 또는 거기서 수익 발생하면 그 수익을 딴 데로 유출시키지 않고 다시 거기다 투자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재투자한다. 그때 수익률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재투자 수익률.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재투자율. 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할인율. 할인율이 뭐냐? 재투자율이 뭐냐? 요구수익률.
말뜻 이해가 되셨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여러분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순영가를 잘 계산하고 나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죠. 하나는 빼기 하나는 나누기 개념만 차이 납니다. 투자의 결정,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1보다 작으면 기각. 요게 수익성 지수. 이번에는 내부 수익률법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내부 수익률 오늘 처음 들어봐요? 지난주에 들어봤어요? 내부 수익률 들어봤어요? 지난주에 들어봤어요? 내부 수익률이 뭔데? 지난 시간에 어느 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제가 했죠? 참고로 이런 말도 했죠. 외부 수익률도 있었어. 그럼 내부 수익률은 뭐고? 기대 수익률이었죠. 외부 수익률은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주어진 거니까 외부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은 그 자체 내부에서 구해지니까 내부 수익률이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영어로 앞으로 IRR로 표시할 것인데 의미는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유출의 현가압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산에서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할 거라고. 그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일종의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200만 원이래. 그 1년 후에 1,200만 원을 지금의 1,000만 원과 같게 만드는 그 할인율이 뒤집어 말하면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200이니까 얼마 벌었어? 200. 그러니까 20%라고. 그 20%는 기대 수익률 했었죠. 다시 지금 1,000만 원 투자했어. 그런데 1년 후에 1,200이 됐대? 그럼 200 벌었네? 그러면 투입은 1,000이고 산출은 200이죠. 그러니까 20%가 기대 수익률이었죠. 근데 그 20%는 그 안에서 구했으니까 내부 수익률이라 그랬죠. 이것의 의미는 1년 후에 1,200을 지금 돈 1,000만 원과 같게 만드는 그 수익률 내지는 할인율이 20%란 뜻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 또는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1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의 그 수익률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면서 내부 수익률이다 그 말입니다. 요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면. 근데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게 간단해.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굳굳하게, 절대로 여러분이 왜 기본 강의 때 다른 선생님은 계산 문제를 하는데 안 하나요? 끝내 안 해요. 제가 계산은 끝내 안 해. 그 대신 3월부터는 계산을 계속해.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기초 개념이 안 잡히면 계산 해나가나요. 그런 분들은 재미가 없어. 제가 얘기가 우리나라는 수학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학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서 맨 패턴만 가르쳐.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평생 가다 수학학원 담싸는 거예요. 막 적대감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긋지긋해야죠 내가. 근데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얼마 전에 10문제 나왔잖아. 40문제 가운데 10문제 나오면 4분의 1인데? 근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차근차근 가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잘하실 수 있다고. 잘하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해드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먼저 잘하셔야 돼. 얘와 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면 순영가가 0이에요. 그렇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이 같으면 순영가가 0이잖아. 그 다음에 빼기니까 0. 근데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예요. 근데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뭐예요? 1이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요거 나왔다, 하나는 요거 나왔다, 하나는 요거 나왔다, 하나는 요거 나왔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 순영가는 0과 비교하니까 0으로 만든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하니까 1로 만든 할인율. 내부 수익률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기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듯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요건 투자의 기회비용이에요. 이거보다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이거보다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하지 않고, 그 수익률은 바로 내부 수익률이면서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 기준 이상 되면 투자하고 기준 이하로 되면 투자하지 않고, 딱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 이상 되면 투자해.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면 투자 안 해. 은행에 돈 넣으면 4% 준대.
그러면 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축은행에 돈 넣으면 6% 주겠대. 그러면 내 저축은행에 돈 넣으면 편하지. 그러면 난 투자했을 때 그거 이상 돼야 돼. 이 기준이 뭐다? 요구 수익률. 그 투자 대상에서의 기대하는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작으면 기각. 현금 유입은 세후소득을 쓰고 재투자율이 할인율인데 여기서 재투자율은 뭐냐 이거지. 내부 수익률이 재투자입니다. 여러분 순영가법은 재투자율이 뭐였죠? 순영가법은 재투자율이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의 재투자율은 요구 수익률. 그러나 내부 수익률법의 재투자율은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뭐로 할인한다는 뜻?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러므로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모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투자의 결정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작으면 투자 기각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대상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단 말은 무조건 다시 거기다 재투자한다는 뜻인데 그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바로 아까 말한 내부 수익률이다 그 말입니다.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 다시 말하면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재투자 수익률 자체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과 어림셈법으로 갈 텐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취득, 운용, 처분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취득, 운용, 처분을 투자론에서 원칙은 취득, 운용, 처분을 다 따져야 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운용을 만약에 5년간 한다면 여러분 단계가 이렇게 5년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 또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정교합니다. 정확합니다. 정교합니다. 정확합니다. 그 대신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어렵다, 복잡하다 이러면 실무에 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쓰기에서 나온 게 어림셈법입니다. 뜻은 뭐다?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분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소득도 5년간 운영하더라도 첫 해 한 해 것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10년간 운영하더라도 첫 해 한 해 것만 계산합니다. 나머지 똑같다고 계산합니다. 무조건 얘는 첫 해 것만 계산합니다. 이제 좀 이따 어림셈법을 할 겁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대규모 부동산의 투자 분석에 주로 씁니다. 정확하게 구할 때. 얘는 소규모 부동산인데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1,0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안정적인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씁니다. 얘는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 운영 단계 때, 처분 단계 때 모든 현금 흐름 다 따집니다. 얘는 처분 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운영 소득 중, 첫 해 소득만 따집니다. 얘는 화폐 시간 가치도 따집니다. 현재 가치 한다 그랬죠. 아까 할인.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논리적 정교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복잡합니다. 얘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일부러 장점만 써놨습니다. 단점 잘 안 맞는다 그런 말 하면 좀 그러니까 잘 안 맞습니다. 허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회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장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시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11, 12 때 그냥 허투루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후회하십니다. 5월 달에 가서. 11, 12를 허투루 보내시면 5월 달에 가셔서 나 올해 1차만 해야 될란가 봐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월 달에 가서 나 1차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11, 12를 허투루 보내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1, 2를 재밌게 보내고 3, 4도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준비가 돼 있어. 난 학원보다도 친구를 만날 테야. 이런 준비를 하시면 재밌게 1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내년을 새롭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1, 12 때 할 게 많습니다. 제가 할 게 많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강의 몇 번은 들어야 된다. 5번. 여러분 5번 듣기 진짜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한 번 듣기도 참 버겁잖아. 그 2번
열심히 하는 분이 2번 내지 3번 들어 보통. 근데 제가 굳이 뭐라고 그래? 5번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5번. 야간반에 있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3번. 불가능에 관한 얘기를 자꾸 말하고 있죠. 하십시오. 그렇게 허투루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 과목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시작됐어. 새로운 마음으로 1월부터 할 테야. 천만에. 여러분 1월 달에는 할 거 알려드릴 거예요. 1월 달에 할 거 많아. 3월 달에 더 많아. 왜? 합격을 위해서,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재미나게 느슨하게 보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강좌 2시까지 하는데 1시에 집에 가시고, 아셨죠? 그리고 책도 놔두고 가시고, 친구 언제든지 가까이에 친구 부르면 나가고, 오늘은 추워서 안 나오고, 여기 오셔서 조상님하고 내내 이렇게 통하시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진짜 5월 빨리 와요. 생각보다. 하고 지금 말한 게 기억나는데 5월이야 딱 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회과학적 사고는 장단점만 있다.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어림셈법으로 가야죠. 여러분 어림셈법,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승수법, 수익률법 2가지가 있는데, 어림셈법은 다른 말로 경험셈법이라고도 합니다. 승수법이 뭔데, 승수가 뭔가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0이란 숫자가 있어요. 거기다 2를 이렇게 곱한대. 그럼 얼마게요? 당연히 20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에다 2를 승하면 20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한다는 게 뭐예요?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20은 10의 몇 배요? 2배. 2배인 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그걸 승수라고 합니다. 몇 배인가? 이게 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수라고 부르는 거고, 20은 10의 2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여기다 소득액을 두겠습니다. 한 해만 놓고 따진다고 그랬어요. 어림셈법은 한 해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한 해 것만 놓고 볼 때 당연히 소득액과 투자액 중에서 투자액이 크고 소득액이 작습니다. 그러면 소득액 곱하기 여기 승수는 투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그걸 승수라고 불러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금액을 2천만 원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1년간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 다음 연도도 얼마 나올 거라고 본다? 2천만 원. 그 다음 연도도 2천만 원. 그 다음 연도도 2천만 원씩 매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네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을 1억 하겠습니다. 이 숫자 뭐게요? 이런 거 적지 마요.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거야.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에게 기초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적어놓고 계속 집에 가서 째려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잘 봐봐. 이 숫자가 뭐겠냐는 거야. 5예요. 그 말은 1억은 2천만 원의 5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1년이죠. 그럼 질문. 1억 원을 투자했어. 이게 투입이잖아. 이게 산출이고. 그러면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씩 발생하면 요거 1억 다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는 뜻. 그래요. 5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승수는 어떤 의미를 의미한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해요. 그럼 질문. 클수록 유리할까? 작을수록 유리할까? 작을수록 유리해. 회수 기간을 이렇게 말하게 돼. 온전하게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의미는 무슨 뜻인데? 투자에 소요된 자금 1억 원을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2천으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년.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빨리 회수한다는 뜻.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해. 그리고 승수의 의미는 이제 풀어 말하면 그냥 자본 회수 기간이다. 또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숫자를 써야지. 우리는 투입과 산출의 경우에서 여기다 투입, 여기다 산출, 소득분의 투자액 이렇게 표시합시다. 투자액분의 소득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승수는 이렇게 소득분의 투자액 이렇게 됩니다. 승수는 수익률의 반대야. 그래서 요 식에 봐봐요. 여기는 5는 2천만 원분의 1억이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투입분의 산출 항상 수익률은 그랬죠. 근데 얘는 수익률의 반대네. 투자액분의 소득 그래야 되는데 투자액분의 소득 그래야 되는데 소득분의 투자액이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다? 얘 말은 얘는
승수는 수익률의 반대인데 분수는 대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의 명칭을 따라가. 분자 의미를. 분자값의 의미와 명칭을 따라가는데 얘는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가. 그럼 제가 아까 10중 8구는 분자값의 의미와 명칭을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10중 1, 2는 분모값을 따르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게 승수예요. 그럼 분모값의 명칭을 따른다는 말에 무슨 뜻인지 보여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가급적 외우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외웠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상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연상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억에서 우리 기억 체계가 잊어버렸는데 뭐더라 한두 개 짚으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공식이 외워지기가 쉬워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다 제가 총투자액을 썼다고. 이렇게 소득으로서 총투자액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액을 써야겠죠. 그럼 투자액은 짝이 뭐냐는 거지. 총소득의 짝이 무슨 투자액이죠? 그렇죠. 가능이나 유효나 총소득의 짝은 총투자액이야. 순영업소득도 총투자액이고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투자액이 와야 돼? 총투자액이 와야 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붙이면 되느냐? 분모값 뭐죠? 여기다 승수 갖다 붙이면 돼. 그럼 얘는 무슨 승수란 얘기야? 총소득 승수란 얘기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 예. 그러면 여러분요 봐봐요. A분의 무슨 투자액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무슨 승수게요? A분의 무슨 투자액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승수게요? A 승수지. 그럼 A 승수 그러면 분모가 뭐게요? A죠. B 승수는 분모가 뭐게요? B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세전현금 흐름. 여러분, 세전현금 흐름 나오면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입니까? 그렇죠.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면 얘는 무슨 승수라고 붙이면 됩니까? 세전현금 흐름 승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승수를 붙이는 원리와 요령을 아시면 승수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승수 4개를 배우는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아시고 뜻은 뭐다?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본회수 기간이다. 그럼 이제 수익률 얘기해 드릴게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쓸게요. 2천만 원 곱하기 네모는 1억이다. 그럼 아까 숫자가 뭐였죠? 5가 뭐였죠? 승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꿀게요. 1억 원 여기다 곱하기. 그럼 네모는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투입이고 이게 산출이고 여기 숫자가 뭐죠? 5분의 1. 5분의 1. 그럼 얘를 뭐라고? 5분의 1은 여러분 소수로 얼마죠? 0.2. 0.2는 퍼센트로 몇 퍼센트죠? 20%. 그게 수익률입니다. 그럼 20%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 하면 수익이 됩니다.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 맞죠? 맞습니까? 역수입니다. 그래서 투자액 1억 곱하기 수익률은 2천만 원 수익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수익률은 뭐분의 뭐다? 투자액분의 소득액, 투자액분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며 그래서 얘는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액, 여기는 수익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1억을 해볼까요? 1억 아까처럼. 그리고 여기 2천만 원 해볼까요? 그럼 곱하기 우리는 율은 다 곱하기 100이니까 100분율로 바꿔줄까요? 20%. 아,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지난번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수익률의 종류. 제목이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의 종류. 그리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자, 동그라미 1 무슨 수익률 했었죠? 아니야, 동그라미 1의 기대 수익률 아니었어. 동그라미 1의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2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3 실현 수익률. 그렇게 했다고. 그 수익률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물어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헷갈리지도 않아. 안 헷갈려.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근데 공부가 좀 되시기 시작하면 그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수익률은 취득은영 처분을 다 따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어림셈법에서 말하는 수익률로서 처분소득을 안 따지고 운영소득과 한 해가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승수와 나란히 두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 승수법에서 승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입인 소득을 이야기할 건데 원래 5개였었죠. 그죠? 뭐였죠? 여기 총, 순, 전, 후. 총이 2개니까 묶어서 총순전후죠? 그래서 총순전후를 여기다 해볼게요. 총소득. 그 다음에 순이 뭐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전이 뭐죠? 세전현금 흐름. 꼭 하세요. 계속 하세요. 자, 그 다음 후가 뭐죠?
세후 현금 흐름 자꾸 반복시켜 드리는 겁니다. 총순 전후입니다. 이게 분모값에 들어가고 분자값에 투자액이 나온다 합시다. 그럼 분자의 투자액 뭐가 나와야죠?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죠. 짝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승수라고 부르면 되죠? 총소득 승수입니다. 외울 게 없어요. 무슨 투자액이죠? 총투자액 무슨 승수죠? 순영업소득 승수. 좀 기네. 순소득 승수라고 줄여 말할까요? 순영업소득 승수의 줄임말. 순소득 승수. 분자는 뭐죠? 지분투자액. 그럼 무슨 승수죠? 세전 현금 흐름 승수. 너무 기네. 줄이면 세전승수. 세전승수. 분자 뭐죠? 지분투자액.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따라서 기니까 세후승수.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승수 붙이는 요령입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면 되는데 이거를 딥다 막 외우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공식을 못 외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리만 알면 돼. 그러면 제가 승수하고 수익률은 어떤 관계랬죠? 역수관계.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되는데 첫 번째 총소득 승수 역수는 수익률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이론 이후에 다뤄드립니다. 다른 데서 나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수익률, 우리가 배우는 수익률은 주로 순수익률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만 역수로 나오는데 첫 번째 역수 뒤집으면 뭐겠죠? 분자가 뭐겠어요? 분자가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지. 분자가 수익률이니까. 그럼 분자의 수익은 분자에 들어가니까 수익률은 수익이 분자에 들어가야 돼. 순영업소득과 짝이 무슨 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지. 저걸 기억하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 무슨 수익률이냐면 총이 종합이거든. 종합 환원율 혹은 종합자본 환원율이라 불러요. 명칭. 앞으로 환원율자 붙는 것도 이거 다 수익률이야. 그래서 종합 환원율 혹은 종합자본 환원율 명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세전 현금 흐름이 분자에 나온다 쳐. 그럼 분모는 무슨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이고 세전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세전 수익률. 이 세전 수익률이 뭐다? 지분 투자자 몫으로 배당되는 지분 배당률이에요. 앞으로 지분 배당률과 세전 수익률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전 수익률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의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면 분모는 무슨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요거는 세후 수익률이라고 그냥 써요. 그래서 얘와 얘가 역수, 얘와 얘가 역수, 얘와 얘가 역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름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름 같이 합니다. 시작. 종합자본 환원율. 다시 한 번 더 시작. 종합자본 환원율. 그다음 지분 배당률. 요거는 전체 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분모에 오고 순영업소득입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입니다. 지분 투자액이 분모에 오고 세금 계산하기 전에 수익률인 세전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연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을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할 때 승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능총소득 승수야. 갖다 붙이면 얘분의 얘는 유효총소득 승수고 순영업소득 승수고 세전현금 흐름 승수고 세후현금 흐름 승수야. 얘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할 때 수익률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수익률은 수익률법에서 이렇게 세 개만 얘기한다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이라고. 그래서 기초부터 계속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 외우는 게 별로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칭 같이 합니다. 시작. 명칭. 용어만 잘 기억하십시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종합이 총이니까 총투자액 들어가고 순영업소득. 지분 배당률이니까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 들어가고 세전 수익률의 개념이니까 세전현금 흐름. 이렇게 잡아주면 공식 외우는데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어림셈법입니다. 우리 쉬었다가 비율분석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